네, 김정은 시대 들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선대의 퍼스트레이디들과는 달리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공개석상에 자주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여동생인 김여정은 어린 나이에 선전선동부의 핵심 실세로 등극했습니다. 여성 초음속 전투기 조종사까지 탄생하게 되면서 여성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여성 파워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통일연구원 현인혜 연구위원, 북한 자유연맹의 김주성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본격적인 저희가 대담을 하기 앞서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갈 소식이 있는데 방금 전에도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해외에서 근무하는 중간 간부급들의 동요나 이탈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해외 근로자들의 어떤 작업 환경이 좀 열악하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좀 심각한가 보죠? 뭐 지금 오는 사람들은요, 그 근로자들이 아니고요, 간부급이죠. 말하자면 고위 간부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그 외국의 그 북한으로 말하면 이런 위아보리 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나가 있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 사업, 뭐 북한의 사업이라는 게 개인 사업이 아니죠. 예. 다 국가의 그 외화를 벌기 위해서 나가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료하며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군력 간부도 한 명 왔다고 하는데 예. 뭐 여기에 대해서 그 완전히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밝혀진 거는 없지만 그냥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 보게 되면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었죠. 네. 그렇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오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오는 것을 보면 이 간부들이 뭐 왜 오겠어요? 사실 그 나와 있는 사람들은 웬간하면 다 북한에 가도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말하자면 사람이 그 마지막에 오게 될 때는 자기 신변이 하나는 위험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최근에 간부들을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아주 가혹하게 처형하고 있잖아요. 이런 소식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다 국제사회의 그 TV를 다 보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거고 또 원래부터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어떤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견제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바탕에는 저 정권에는 희망이 없다. 이거 있는 데다가 지금 우리를 잘못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그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는 아주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겠죠. 최고위층은 그러면 아니지만 그래도 간부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탈이 심각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뭐 그래도 북한에서 소위 잘 나가던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오는 예, 거죠. 그렇군요. 이런 붕괴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장기화되면 김정은 체제 자체를 좀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정권에 와서 그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거는 국부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앞뒤 분간이 없이 무지막지하게 벌어지는 숙청 사업의 여파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처럼 국내에 들어가면은 뭔가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도망칠 수 있는 창구가 넓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국내에서 도망치기보다는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국부적인 현상이고 그걸로 인해서 체제까지 흔들리는 그런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김정은 체제에 와서 과인 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여파로 해가지고 올라간 간부들은 예. 누군가가 도망치게 되면 그 포지션이 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포지션을 노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김정은에게 또 과인 충성을 하는 그 쉬는 그런 간부층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체제가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탈이 일어나는 것은 신변의 위협으로 인한 네. 이탈 또는 동요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북한에 불고 있는 그 여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 박사님께서 북에 계실 때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주체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이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조금 신여성이라고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축에 좀 속하신 분이었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봐야겠죠. 네,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그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는 제가 여기 와서 고찰해 보니까 한 70년대 남한 여성들의 지위
뭐 그 정도, 뭐 60년대는 아니고요. 예. 한 70년대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남녀 평등권이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많이 선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남녀 평등이 실현된 나라지 남녀 불평등이 있는 나라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구석에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불평등하죠. 그리고 북한에서 살 때는 아, 우리가 좀 여성들이 진짜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불평등하다고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북한에 계실 때는 예. 못 느끼셨군요. 물론 좀 약간 불평등하다. 예. 그런데 뭐 어찌겠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남쪽에 나와보시니까. 와서 보니까 아 진짜 우리가 대접을 못 받고 살았구나 예. 하는 생각을 한 거죠. 네, 북한에서 사실 여풍이라고 하면 리설주라는 이름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리설주가 퍼스트레이디로 등장하면서 북한의 어떤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 이전의 퍼스트레이디들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던 것 예.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이 통치할 때 그 김성애가 예. 그 요명위원장까지 했어요. 그때는 좀 나섰댔는데 그 김정일이하고 권력 투쟁을 하면서 거기에서 실패한 다음부터는 애초에 퍼스트레이디가 거의 없다시피 했죠. 예. 그리고 김정일은 고영희를 아예 그렇죠. 내세우지 예. 않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설주가 나섰는데 북한 사람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받아들이는 게요. 이 계층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든 분들은요, 그 이전에 김성애 위원장이 나올 때도 아주 점잖는 이런 영부인 뭐 이런 모습을 예. 하고 조용히 나왔는데 이설주는 처음에 나올 때 그 김정은이 손을 잡고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좀 달랐죠? 예, 예.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저게 뭐야? 저게 이렇게. 뭐야? 예. 저 여자가 저 돌지 않았냐? 김정은이가 가뜩이나 이렇게 나이가 어려서 미타미타한데 진짜 철이 없구나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젊은 층은 오히려 거기에서 매력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은 옷도 마음대로 못 입게 하고 치장도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설주가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치마도 짧고 액세서리도 하고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젊은 층은 좋아했다고 반기는 이렇게 분위기. 예, 반기는 분위기. 그러니까 서로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 측면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양쪽 측면이 다 있지 않나. 예, 뭐 저는 연령대에 그렇게 따라서 그럼 받아들이는 게 좀 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그 체제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리설주의 등장이 어떤 좋은 부분으로 기여를 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체는 보면은 총체적으로 볼 때 연령대별로 이렇게 감수하는 것이 다 틀려지죠. 근데 보면은 지금 북한이라는 사회가 아무래도 이게 그 권력 구도는 변함이 없거든요. 네. 지금. 네. 그 세습이 이어졌을 때 권력 구도는 변함이 없는데 가장 견제하는 것이 외부 문화 유입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뭐 김정일 때도 남한 TV를 보지 말아라, 남한 영화를 보지 말아라 하면서 가장 애청자는 김정일이었던 게 아닙니까? 예. 뭐래하면은 뭐 대장금이 재미있다든가 자기는 그 이영애 씨의 팬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못 보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와 유사하게 김정은 체제에 와서도 자기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외부 문화 유입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지 않으면 민심을 틀어잡을 수가 없는 그런 편향이죠. 그럴 때 이설주를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자기 체제가 안정화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나는 이렇게 영부인을 대등해서 퍼스트레이디를 다시 내세워서 지금 보면은 특징적인 게 김정은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퍼스트레이디가 많다는 거죠. 김여정 그다음에 리설주 외에도 또 김설정이라는 여성도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북한 사회 구조에서는 예전과 달리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은 여자들이 하지 남자들은 장사를 안 하거든요. 오죽했으면 북한 남편들이 멍멍이라는 별명이 붙는 정도로 집이나 지키고 있어라는 뜻인 거죠. 예. 그래서 여성들이 지위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우먼 파워를 틀어잡기 위해서도 김정은이는 이런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김정은이 원래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이렇게 가슴 한켠에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네. 좀 많이 떼고 공식 석상에 등장하면서 홀로서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추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여기에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배지를 떼고 그 자리에 아주 화려한 브로치를 달고 다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주민들 자체는 이자처럼 또 역시 계층별로 다르게 볼수 시각이 있군요. 다르겠죠. 예. 그런데 젊은 애들은 이자처럼 그러면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배지를 내리고 브로치를 달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예. 예. 주민들에게는 주민들에게만 그 정해진 규제가 있고 그들은 아무래도 최상위층이기 때문에 뭐 하물며 국가 통수권자의 와이프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옷차림은 따라 하지만은 김정은이가 최근에 배지를 뗐다는 거는 예전에 유일하게 북한에서 그 배지를 영상이 달린 배지를 띄고 다니는 사람은 김일성이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 때는 그만큼 체제가 안정됐다는 표현도 됐고 자기 이상 또 우상화할 인물이 없다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걸 번따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아니지만 그만한 배포 유한 입장을 좀 이게 과시를 하고 싶고 최근에 보면 김정은이가 가장 역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외교적 입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그걸 띠므로 해서 나는 내 체제는 이만큼 다 줘줬다 이런 걸 보여주자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그 배지를 빼고 다니는 그런 어떤 행보들이 그 본인의 김정은 체제가 이제는 공고하다 이런 거를 우회적으로 좀 드러내는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또 생각해 보면 김정은이가 아버지의 군을에서 좀 벗어나겠다. 홀로서기 하겠다. 김정은이가 지금 제일 약점이 뭐이겠어요? 나이가 어리고 너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고 말하자면 자격지심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배지를 다 떼고 뭐 이렇게 다니게 되면 내가 결코 아버지 때문에 여기 올라온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거다. 이전에 김정일이도 올라선 다음에 내가 왜 후계자가 되냐. 그때 사람들이 여론이 제일 나쁜 게 뭐였는가 하면 혈통을 계승한다 하니까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때문에 올라갔다. 그래서 그때는 김정일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 지금도 김정은이 능력에 대해서 뭐 지금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나도 뭐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잘났다. 뭐 이거 보여주자고 뛰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또 김정은이는 예. 이 북한 체제에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죠. 유학도 다녀왔고. 예. 그것도 초상화라는 의미, 초상화를 달고 다닌다는 의미도 아마 거기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는 의미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르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도 또 들고요. 뭐 아무튼 북한에 불고 있는 여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고 있는데 공식 석상에 나온 어떤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보면 리설주 같은 경우에 명품을 굉장히 네. 좋아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옷이라든가 액세서리 또 뭐 시계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비싼 명품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좀 차단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반면에 리설주는 오히려 이 자본주의를 좀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보면은 그게 김정은이는 외부 문화 유입을 막고 있다라고는 단정은 못하죠. 왜 그러냐면은 김정은이가 체제에 올라서서 초기에 벌써 이게 미키마우스도 등장을 시켰고요. 예, 그다음에 레하면 이게 미국 영화의 OST까지도 이렇게 띄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선대와 다른 정치 방식으로 나는 하겠다 이런 거 시사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설주가 예전에 지금 최근 패션을 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외교적으로 나도 국가 영수로 인정을 해달라. 우리 와이프도 이만큼 수준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이 정도 그걸 허용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의 문화 수준도 결코 낮지 않다는 걸 좀 이게 과시를 하자는 그런 목적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자처럼 젊은 세대, 지금 북한도 역시 보면은 세대 교체가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령층도 젊은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허용 수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리설주와 함께 저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여성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김여정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선전선동부의 핵심 실세로 등극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5월인가요? 출산을 했지 네. 않습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혹은 남편의 집안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는데 글쎄 이게 김여정의 세력이 시간이 지나서 더 성장을 하게 되면은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한 축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견제 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김여정이가 나이에 비해서 너무 빨리 지금 정계에
올랐었거든요. 이전에 그 김경희는 그 김정일이 동생이었지만 그렇게 빨리 나서지도 않았고 그냥 그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김여정이가 나서고 이렇게 뭐 그 지기를 맡고 뭐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데 하나는 김정은이가 의지할 사람이 너무 없구나. 그러니까 그 자기 가문 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연령대가 서로 맞아서 마음이 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의지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래도 핏줄을 못 속인다고 그래도 여동생이 낫지 않냐. 그래서 지금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그 김여정이는 견제 세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체제상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오빠를 잘 받들 수 있는 뭐 또 나름대로 그 김정은이가 보건대 여정이가 꽤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안채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장성택이처럼 이렇게 집안을 닦으면 물론 아웃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착실하게 밑에서 받쳐만 주면 전제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뭐 부마들이 모든 부마들이 그 뭐 공통된 운명이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 어쨌든 이게 보면은 믿을 만한 거는 가족밖에 없다. 어쨌든 이런 그럼요.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리설주와 김여정의 이야기를 저희가 쭉 나누고 있는데 두 사람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이미지가 비슷하진 않아요. 좀 상반된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화려한 패션이라고 할까요? 아까 명품 이야기도 했는데 근데 김여정은 항상 이게 대부분 검은색 정장 차림이란 말이죠. 얼마 전에도 평양 순안공항 제2청사 준공식 이게 최근에 완공된 공항인데 여기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굉장히 좀 이미지가 달라 보였거든요. 네. 예. 그건 보면은 일단 뭐 대대적이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리설주는 김정은 체제를 홍보하고 김정은이라는 개인을 부각시키기 위한 액세서리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은 김여정은 어디까지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신형으로서 김정은이를 받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깨끗하고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이미지를 이렇게 거군요. 바꿔가지고 일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냐 하는 건데 일단 보면은 뭐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설주와 김여정을 놓고 갑을 따질 때 어느 쪽이 갑이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역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역시 여동생이 갑이겠지 아무려면 아무리 와이프라고 해도 이설주가 현재 뭐 이게 김정은에게 뭐 아들을 낳아줬다 후계자를 낳아줬다면은 별 문제지만은 그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김여정에게 갑이 있지 않나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지만은 역시 김여정으로서는 자기 본분은 오빠를 어떡하나 또 받들어서 지금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의 김여정이지 결국 자기까지도 이게 액세서리처럼 인형처럼 이설주처럼 이게 나오면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로열 패밀리들의 여성만 승승장구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조선중앙TV에서 나온 내용 저도 잠깐 봤는데 그 일반 여성인데 미혼 여성인데 한 7명의 자녀들을 이제 입양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 여성의 미담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 여성들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서 이야기를 좀 전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는지요? 예, 뭐 이전에도 그 남이 애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처럼 키운 게 많았어요. 이전에 6.25 전쟁이 끝났을 때도 많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뭐 80년대, 90년대도 그런 여성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특히 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을 때 그 남이 애를 갖다 키우라고 특히 간부들한테 많이 요구했고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이번에 지금 새롭게 이렇게 띄우고 있어서 저도 완전히 노동신문 한 면을 아예 다 장식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 사실 북한이 이전에는 그 공산주의 미풍이라는 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소를 덮고 이끌면서 산다. 근데 고난의 행군에 들어서고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소를 덮고 이끈다는 이런 개념이 점차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공산주의 미풍도 사라지고. 근데 사실 그 북한이 시스템상 고아들은 국가가 맡아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남쪽 같은 데서는 사적 재산이 본인한테 개인들한테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돈을 내서 기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다 모든 재산이 국가에 있고 개인을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애를 맡아 키운다면 북한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야
저 여자는 저거 뭘 갖다 애들을 먹이지? 이 생각부터 먼저 그렇죠. 저 집은 돈이 어디서 났지? 이런 의문부터 구달하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은 두 가지로 엇갈리는 거죠. 저 여자가 아주 수완이 좋다던가 저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자기 이름을 띄워보자고 한다던가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는 거는 참 마음이 착해서 하다 나니까 옆에서 다 이제 도와줘서 저 여자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당국으로서 이렇게 여자를 대대적으로 소개하는 거는 사실은 나는 북한에 너무 공산주의 미풍이 없으니까 어쩌다 하나 딱 났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요즘 그 시대적 이런 추세하고도 딱 맞고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이렇게 선전을 하는. 선전용으로 조명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한에서 지금 고아원단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가가 다 거둬준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국가가 다 커버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모자라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좀 발동시켜 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자. 그러면서 또 외형상으로 그거 보게 되면 아 우리나라가 한 집안 식구구나. 뭐 따뜻한 이런 따뜻한 감정을 분위기도 또 조성하고 느낄 수 뭐 여러 있군요. 가지가 다 예. 결합돼 가지고 선전용이죠. 네, 북한의 여성들, 그 신여성들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처음으로 여성 비행사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사님. 네. 그 김정은이 직접 이 여성 조종사를 찾아가서 그 노고를 취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이렇게 기념을 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이 네. 여성 비행 조종사를 양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조금 이례적인 일 같은데. 그 이례적이진 않죠. 이미 전에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에도 상당히 그런 여성을 부각시키는 예. 이런 뭐 일종의 그것도 홍보거든요. 아.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그 시대에 이런 여성 영웅들도 많이 나타났다. 이게 북한이 이게 상투적 수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김일성 시대에도 보면은 뭐 전춘실이라고 해서 뭐 심지어 이렇게 상점을 운영을 하던 그 어떤 그 지배인인지 뭐 판매원까지도 이렇게 뭐 내세워주기도 하고 이게 각 분야의 여성 운전사도 있었고요. 트럭 운전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명한 그 뭐지 장학실이라고 해서 이게 뭐 그 방직 공장 기대를 혼자서 몇백 대를 돌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예, 예.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특이하게 이런 여성들을 매 시기마다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결국은 자기 체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으면 이런 인물도 나타났겠냐. 뭐 특히나 또 이게 공군 비행사는 뭐 예전에 여성 비행사도 한 분이 있긴 계셨습니다. 예전에 김일성 시대에도.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해서 김정은판 여성 영웅을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여성들을 내세워서 체제를 홍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김정은 시대 들어서 여풍이 좀 이전보다는 거세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정은이 본인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어떻게 활용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좀 이용을 하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북한이 그 여성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쭉 한번 훑어봤거든요. 네. 근데 실제 있어서 국가적인 정책으로서 그 여성 정책은 북한에서 사실은 퇴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일성 시대의 여성 정책이 더 진보적이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더 퇴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여성들이 스스로 사회에서 노는 자기의 역할은 더 지금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시장이 발생을 해서 여성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여성들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그 끌어안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쇼 같은 거는 전 많이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여성 정책이 개선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성 정책이 개선되자고 하게 되면 북한 특성상 이 수령이 여성관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수령이 여성관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김일성에 비해서 김정일이 여성관이 더 낙후했고요. 김정은도 역시 저는 별로 여성관이 뚜렷하지 못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성관은 자기가 보고 들어서 생기는 건데 우리처럼 이렇게 학습하지 않는 조건에서 김정은이 봤던 여성이라는 건 자기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라는 건 집에서 그냥 있은 여성이거든요. 뭐 사회활동을 예, 한 예. 여성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이설주를 데리고 다니며 내세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뭐 여성에 대한 어떤 뚜렷한 그 비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워주고 내세우고 효과로는 쓸 수 있겠다. 그렇지만 여성 정책이 뭐 지금보다 한 네. 등급 업그레이드 된다. 네. 뭐 이런 거는 별로 저는 기대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있습니다. 여권 신장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좀 힘들어 네.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현인의 연구위원 그리고 북한 자유연맹의 김주성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